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서 지도 앱 딱 할 때요. 네. 내 위치를 콕 집어주는 그 파란 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적지까지 알려주는 경로. 그거 우리는 100%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막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고 숫자로 딱 떨어지는 거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죠. 네, 현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남긴 지도의 좌표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어떤 메시지였다면 어떨까요? 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지명의 좌표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암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계산된 은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셈이네요. 맞아요. 고대 문헌을 현대의 GPS 같은 잣대로만 딱 읽어내려 하면 역사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GPS로만 보면 안 된다. 네, 그 이면에 숨겨진 기호학적인 의미를 해독할 때 비로소 진짜 역사의 지형도가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파헤쳐볼 기록들은 뭐랄까 단순한 과거의 나열이 아닙니다. 네. 수천 년의 지층을 한 겹씩 벗겨내면서 과거로 곧장 들어가는 생생한 성지 포털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이 성지 포털이 열릴 목적지는 바로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성경 속 이름으로는 거라사로 널리 알려진 제라시입니다. 제라시. 네, 수많은 발굴 기록이랑 고대 문헌들을 찬찬히 교차 검증해보면요.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고대 중동의 복잡한 판도를 이해하는 진짜 핵심적인 마스터키거든요. 맞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 전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가 아니에요. 네. 셈족의 토착 신앙과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했는지,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글로벌 무역망이 이 도시를 어떻게 화려하게 꽃피웠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또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었는지도요. 네, 맞아요. 그 거대한 인과관계를 육성으로 들려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도시의 거리를 걷기 전에 이 성지 포털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죠. 청취자님에게도 가장 친숙할 만한 극적인 에피소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레기온, 그러니까 군대 귀신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네.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근처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고 돼지들이 막 비탈을 내달려서 호수에 빠져 몰살당하죠.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이곳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네, 그렇게 적혀 있죠. 아니 근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실제 거라사, 그러니까 지금의 제라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무려 37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60km나 내륙으로 쑥 들어가 있거든요. 거리가 꽤 멀죠. 그러니까요. 서울 한복판에 서서 와 해변이 바로 코앞에 있네. 이렇게 우기는 격이에요. 그렇죠.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까지 무슨 철인 3종 경기를 하듯 60km를 질주한 게 아니라면 이 지리적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학자들조차 그 지리적 모순을 몹시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군요. 그럼요. 오죽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지명을 갈릴리 호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가다라로 슬쩍 수정해서 기록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되어 있죠. 네. 하지만 8km 역시 돼지떼가 단숨에 내달려서 바다로 다이빙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는 거리죠. 8km도 돼지들한테는 마라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에 바짝 붙어있는 쿠룻이라는 지역을 실제 사건의 현장으로 지목합니다. 쿠르시오. 고대 지명으로는 거게서라고 불렸던 곳인데 1967년에 이곳에서 바다로 뚝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이 발견됐거든요. 절벽이 있었군요. 네, 절벽과 함께 5세기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수도원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지형적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바로 이 쿠르시를 기적이 일어난 실제 성지로 여겨서 거기에 수도원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은 호숫가에 붙어있는 쿠르시였을 확률이 압도적이네요. 네, 고고학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 네, 해보시죠. 마가나 누가 같은 복음서 저자들이 당시 지리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왜 굳이 60km나 떨어진 엉뚱한 거라사라는 이름을 콕 집어 기록했을까요? 물리적인 정확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당시 거라사가 가졌던 정치적, 문화적 무게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게감이요? 당시 거라사는 로마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10개 이방도시 연맹,
즉 데카폴리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아, 10개 도시 중에 최고였군요. 네, 오늘날 경기도 외곽에 살면서도 외국인한테 설명할 때 나 서울 살아 이렇게 퉁쳐서 말하는 것처럼요. 아, 무슨 느낌인지 딱 알겠네요. 좁은 의미의 지역구가 아니라 그 광범위한 이방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브랜드 네임으로서 거라사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 네임. 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주 치밀한 신학적 은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운이죠? 거라사라는 지명은 히브리어 어원 가라시와 발음이 매우 유사한데요. 가라시. 네, 이 단어의 핵심 의미가 바로 내쫓다, 추방하다입니다. 잠깐만요. 추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당대 최고의 이방 도시 이름이랑 악령을 육체에서 추방한 엑소시즘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했다고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와. 복음서 저자들은 2,000마리의 돼지로 상징되는 거대한 이방의 불결함, 그리고 로마 군대로 대변되는 제국주의적 억압을 한 번에 추방하는 예수의 영적 권능을 극대화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래서 가라시라는 발음을 품고 있는 이방 문화의 심장부, 거라사를 배경으로 쓴 거군요. 네,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으로 아주 영리하게 차용해 온 겁니다.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신학적 암호였네요, 진짜. 맞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그토록 거대한 상징으로 가져다 쓸 정도라면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당대 사람들에게 막 그 이름만 들어도 압도당할 만큼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다는 뜻이잖아요. 엄청났죠. 도대체 도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길래 중동의 폼페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건가요? 일단 로마 제국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거대한 개선문으로 도시가 시작됩니다. 황제가 직접 왔군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 1만 5천 명을 수용하는 히포드롬, 즉 전차 경기장이 있고요. 1만 5천 명이요? 와. 완벽한 음향 설계를 갖춘 원형 극장들, 그리고 800m가 넘게 뻗어있는 화려한 열주도로가 아주 압도적인 광경을 연출하죠. 상상만 해도 웅장하네요. 특히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 도시가 가진 자본과 공학 기술의 완전한 결정체입니다. 아, 저도 그 발굴 기록에 묘사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건축학적 디테일 보고 진짜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놀랍죠? 그 육중한 코린트식 돌기둥들을 통차로 깎아서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개의 원통형 돌을 막 쌓아 올리면서 그 돌과 돌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을 두고 결합했잖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지진파가 오거나 강풍이 불면 기둥이 딱딱하게 버티다 툭 부러지는 게 아니라 약간 레고 블럭처럼 미세하게 흔들거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네, 훌륭한 공학 기술이죠. 수천 년 전에 이미 완벽한 내진 설계를 구현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연함이야말로 제라시라는 도시의 본질을 꿰뚫은 완벽한 물리적 메타퍼입니다. 본질이요? 어떤 점에서요? 기둥이 흔들리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만든 그 공학적 유연성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놀라운 게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 도시가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들을 대할 때 보여준 문화적 내진 설계였습니다. 문화적 내진 설계. 와, 표현 좋네요. 제라시 발굴 비문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아주 낯설고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파케이다스라는 신이죠. 파케이다스요. 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 12신 중에서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요. 당연하죠. 어떤 계통의 신인가요? 오직 제라시에서만 숭배되었던 고유한 신이니까요. 아, 토착신이군요. 네, 이 이름은 세머의 어원 파카드에서 유래했는데 그 의미는 관리자, 지주, 안전의 보호자입니다. 뭔가 지역 밀착형 신이네요. 철저하게 지역 토착민들의 삶과 밀착된 아랍 셈족 계열의 신이죠. 그런데 발굴된 제단들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토착신 파케이다스가 로마 제국의 최고 여신 중 하나인 헤라와 나란히 짝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숭배되고 있어요. 아니,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네, 굳이 피지배 계층인 셈족의 촌스러운 토착신을 자신들의 최고 여신이랑 나란히 앉혀줄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은 안 그러죠. 그냥 로마 종교를 무력으로 팍 강요하고 신전을 덮어씌우는 게 막 제국의 흔한 통치 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왜 이런 복잡한 콜라보레이션을 택한 걸까요? 이 도시의 생명줄이 글로벌 무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돈 때문이군요. 네, 제라시는 동양의 향신료와 서양의 사치품이 교차하는 카라반 무역로의 핵심 허브였습니다. 핵심 허브. 이 거대한 상권을 원활하게 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을 쥐고 있는 현지의 아랍 토착 상인들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타협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아, 상인들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제단 형태인데 이건 전형적인 샘족의 전통 제단 양식이거든요. 뿔 달린 재단. 네. 그런데 정작 이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의 직함은 그리스어인 아르키보미스테스, 즉 제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와, 진짜 반반 섞었네요. 형식은 샘족의 것을 빌리고 권력 구조는 헬라식으로 편제하고 숭배의 대상은 로마와 토착신을 섞어버린 거죠. 듣고 보니까 마치 현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보는 것 같네요. 아, 비유가 좋네요. 하드웨어는 웅장하고 압도적인 로마식 기둥이랑 극장을 딱 세워놓고요. 네, 핵심 소프트웨어는 샘족의 토착신앙으로 안정감 있게 돌리면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세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가 이질감 없이 도시에 돈을 쓰고 머물게 만든 거고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시스템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비잔틴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로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게 되지 않나요? 네, 이교도 신전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15개가 넘는 거대한 기독교 교회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15개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기가 막힌 재활용, 고고학 용어로는 스폴리아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폴리아. 네,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의 아르테미스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 파괴되자 기독교인들은 그 신전을 이루고 있던 육중한 돌과 화려한 코린트식 기둥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요? 그걸로 성 테오도르 교회나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죠. 아, 건축 자재를 새로 구하기 힘들어서 단순히 재활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도 뭔가 상징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까? 단순한 건축의 효율성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공간이 가진 신성함의 권력을 이전하는 고도의 정치적, 종교적 행위였죠. 권력의 이전이요? 수백 년 동안 이교도들이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던 그 거대한 돌기둥을 해체해서 십자가가 걸린 교회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과거의 신들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신의 제서가 이 도시를 지배한다. 이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와, 시각적인 선포.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문화와 종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먹히고 융합하면서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껴안은 거대한 용광로 같은 도시였던 셈입니다. 그렇네요. 폼페이를 뛰어넘는 거대한 규모, 지진을 견디는 공학적 기둥, 세계 각지의 종교를 매끄럽게 융합하는 관용성. 네, 이 모든 화려한 시스템의 기저에는 글로벌 연결망이라는 막강한 자본주의적 동력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제라시 발굴 기록을 보면서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무덤 발굴이요? 네, 이 도시를 정점으로 끌어올린 바로 그 개방성과 완벽한 연결망이 한순간에 도시의 숨통을 끊어놓고 시민들을 학살하는 초고속 하이패스 도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장엄한 신전들의 이야기에서 시선을 살짝 돌려서 고대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었던 히포드롬에서 발견된 끔찍한 무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전차 경주에 환호하던 경기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빛이 눈부실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인데요. 발굴팀이 히포드롬 경기장터 두 곳을 파내려가다가 무려 230여 구의 유골이 겹겹이 엉켜있는 거대한 집단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239요? 고대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의례는 매우 신성하고 엄격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충 묻지 않죠. 그런데 이 무덤에서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묻혀 있었나요?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 위로 시신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급하게 내동댕이 쳐진 채 쌓여 있었죠. 세상에. 고고학자들은 이 매장 방식이 단 며칠, 길어야 몇 주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짧고 혼란스러운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아니, 전쟁이 벌어져서 학살당한 것도 아니라면요. 수백 명의 시신을 신성한 묘지도 아닌 공공 경기장에 막 던져넣고 흙으로 덮어버릴 만큼 도시의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발굴팀이 희생자들의 유골, 그중에서도 가장 유전 정보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존되는 치아 속의 치수에서 DNA를 추출해냈습니다. 아, 치아에서요? 네, 그리고 그 DNA 분석 결과가 지목한 범인은 바로 6세기 중후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즉 흑사병을 일으키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였습니다. 아, 흑사병이요. 우리가 흔히 흑사병 하면 14세기 중세 유럽의 비극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미 6세기에 제라시 같은 중동의 대도시들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었죠.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DNA 스펙트럼이 진짜 놀랍긴 했죠. 네, 어떻나요? 치아에서 쏟아져 나온 DNA의 스펙트럼이 그야말로 경이로웠는데요. 중앙아프리카 깊은 곳에서 온 유전자, 동유럽 지역의 유전자,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와 아시아 지형에서 온 유전자까지 다 나왔습니다. 와, 전 세계 인종이 다 모여 있었네요. 네, 전 세계의 인종적 지문이 이 히포드롬의 흙구덩이 하나에서 모두 발견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던지는지 너무 명확해지네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그 전까지 우리는 제라시가 글로벌 무역향이었다는 걸 비문이나 도자기 파편 같은 유물로만 짐작했잖아요. 네, 간접적인 증거들이었죠. 근데 사람들의 유전자 자체가 이 도시가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북적이던 코스모폴리탄이었는지를 그냥 생생하게 증명해버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개방성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치명적으로 몰려들어서 도시를 붕괴시켰다는 사실이 너무 역설적입니다. 개방성의 양면성이죠. 이 역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도시의 타격은 어느 정도였나요? 3세기경에 무려 2만 5천 명에 달하며 번성했던 제라시의 인구는 이 역병이 덮친 6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약 1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반토막도 안 남았네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죠. 흉끔찍하네요. 역사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제라시가 서기 749년에 발생한 거대한 대지진 때문에 멸망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지진이 원인이라고요? 하지만 이 히포드롬의 무덤이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진이 도시의 화려한 겉모습, 즉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맞아요. 네네.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 전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글로벌 무역망을 타고 들어와 도시의 인구를 절반으로 증발시키고 정상적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만큼 사회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미 철저하게 해체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부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지진은 이미 텅 비어버린 껍데기를 무너뜨린 마지막 타격에 불과했던 거죠. 와,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해보니까 그 시대의 공포가 진짜 피부에 확 닿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생생하죠. 활발한 무역이랑 종교적 관용으로 눈부시게 발전했던 찬란한 국제도시가 바로 그 무역망이라는 혈관을 타고 침투한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니. 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뼈저리게 겪었던 팬데믹 상황 있잖아요. 다들 겪었죠. 비행기 길이 끊기고 국경이 폐쇄되던 그 공포랑 너무나 기묘하게 접쳐지면서 진짜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거라사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들도 열린 세계의 막대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마음껏 누렸고 동시에 그 연결성이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거죠. 양날의 검이었군요. 네, 과거의 유적은 멈춰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환경과 교류하고 재난에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성지 포털의 문을 열고 깊숙이 탐험해본 제라쉬, 성경 속 고대도시 거라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예수시대 복음서 저자들이 지리적 모순을 무릅쓰고 추방하다라는 신학적 암호를 덧입혀서 영적 해방의 무대로 삼았던 곳이고요. 그렇죠. 샘족의 뿔 달린 제단 위에서 그리스 여신과 토착신이 한데 어우러지고 그 이교도 신전의 육중한 돌기둥들이 기독교 교회의 벽돌로 재활용되면서 끊임없이 종교적 용광로가 끌어올랐던 곳이었습니다. 종교와 문화의 교차로였죠. 그리고 결국 전 세계를 핏줄처럼 잇고 있던 무역망을 타고 퍼진 팬데믹의 비극 앞에 처참하게 허물어진 239의 유골이 묻힌 곳. 이 모든 겹겹의 지층들이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걸까요? 역사는 교과서에 납작하게 갇힌 연도표의 암기가 아니라는 것. 맞아요. 끝없이 다른 문화와 부딪히며 타협점을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도 생존하려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땀냄새 나는 치열한 서사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처음에 제가 현대의 완벽한 GPS랑 고대의 불확실한 지도자표를 비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네.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만약 성경의 저자들이 물리적인 거리라는 팩트보다 추방하다라는 신학적 진실을 전하기 위해 60km나 떨어진 거라사라는 지명을 철저히 계산된 문학적 암호로 썼던 것이라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읽어내려가는 수많은 고대 문헌들 속에는 또 어떤 거대한 은유와 비밀들이 단순한 지명이라는 평범한 가면을 쓴 채로 누군가 그 암호를 해독해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 성지 포털이 열릴 때까지 지도를 보거나 고전 문헌을 읽으실 때마다 그 활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들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 상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숙한 곳까지 함께 내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